어제와 오늘 출향파 추천 종목들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종목 분석을 하면서 살짝 자랑도 좀 하고 싶었는데 오늘도 그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출향파가 기존 사업을 병행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HLB가 언제쯤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방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천재과학자 뉴턴도 주식 투자에 실패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주식 투자에 실패한 이후 회고록을 통해서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예측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예측할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주식의 향방은 오직 10만이 알겠지만 오늘은 HLB 상방 세력의 광기를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LB라는 종목의 두 가지 특성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HLB는 대표적인 세력주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언급했으니 오늘은 짧게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둘째로 보통의 국내 바이오 신약 업체들은 임상 이상을 마치고 3상까지 가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상에서 신약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된다면 대부분 빅파마한테 기술 수출을 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빅파마가 기술을 사간다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이는 자본의 한계와 글로벌 유통이라는 허들이 대단히 높기 때문입니다. HLB는 오래전부터 일본에 기술 수출을 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3상 결과가 나쁘지 않다 보니 일본 애로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전략 수정을 언급했습니다. 아무튼 기술 수출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100% 알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주주들에게 신약의 가치를 증폭시켜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하니 일단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증권가에 있는 지인에게 물어보면 그들의 주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라는 판단이 다수의 의견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이상을 마치고도 기술 수출을 못했다면 빅파마에게 외면을 받은 거라고 주장하는 애널들이 주변에 적지 않다고 합니다. HLB를 신뢰하는 주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사대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HLB는 왜 이렇게 증권가에서 이단화 취급을 받는 걸까요? HLB는 한때 장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치고 코스닥 시총 1위를 하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잡주 취급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증권계의 관심은 그들이 발간한 리포트의 횟수로 확인할 수 있는데 지난 3년간 HLB의 리포트를 발간한 증권사는 겨우 2군데 뿐입니다. 그나마도 한 군데는 한양증권인데 시총이 1000억대로 영향력이 미미한 증권사입니다. 더구나 HLB 생명과학은 코스닥 10위권까지 위치했었지만 지금까지 발행된 증권사 리포트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국내에는 바이오 전문 애널리스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능한 애널들은 거의 대형 증권사에서 스카우트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시총 하위권 증권사의 바이오 리포트는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처럼 증권사마다 바이오 전문 애널리스트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이오 리포트를 발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지난 3년 동안 겨우 2개의 증권사만이 HLB 리포트를 발행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태임이 분명합니다. 비교를 위해서 HLB처럼 신약 개발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적자인 기업을 몇 종목만 예시해 보겠습니다. 과거 HLB와 함께 코스닥의 황태자였던 신라젠의 경우에는 거래 정지가 되기 전 3년 동안 7개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발행되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유력 증권사의 리포트였습니다. 또한 현재 코스닥 바이오 부문 시총이 5위인 알테오젠의 경우에도 3년간 6건의 리포트가 대부분 유력 증권사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최근 NK세포치료제의 다크호스로 부각되고 있는 NK맥스의 경우에는 지난 2년간 5개의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발간되었고 마찬가지로 대부분 유력 증권사입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남다른 해안과 통찰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HLB 투자자들이 현명한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출향파는 지난 방송에서 HLB와 국내 제약바이오 섹터가 올해 크게 하락한 이유를 분석하였습니다. HLB만 지켜보시는 분들은 리픽싱이 HLB에 국한된 문제로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올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리픽싱이 확정된 업체가 역대급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업계에 리픽싱이 많아진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간단히 언급드려 보겠습니다. 리픽싱은 선진 주식 시장에는 없는 제도로 일본과 한국에서만 있는 기형적인 제도인데 이번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 리픽싱은 하향 조정만 할 수 있었는데 12월부터는 상향 조정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개인 주주들이 환호할 만한 내용이지만 당장 실적 없이 미래의 가능성을 먹고 사는 제약바이오 업계는 당장 투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본격적으로 HLB의 반등 시점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리픽싱에 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출양파의 유튜브 채널에 HLB 리픽싱을 자세히 언급한 방송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HLB가 언제쯤 반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차트를 보면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주식 좀 했다고 하면 누구나 알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거랑 정확히 이해하고 실전에 활용하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공개하는 건 지난주 출양파 구독자단 톡방에서 강의했던 내용의 일부입니다. 당시 강의에서는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추세를 확인해주는 신호와 고점을 찾아내는 데 탁월한 지표를 같이 공개하며 예시를 들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유튜브라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간이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HLB는 언제 오를까요? 출양파가 방송에서 누누이 강조했지만 정답은 거래량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차트에서 초록 화살표는 21년 7월 15일입니다. 이날은 한투연에서 공매도 척결운동을 했던 날이라 거래량은 있었지만 차트의 방점이라고 생각할 만큼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측 초록색 화살표는 8월 15일의 거래량입니다. 확실하게 거래량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게다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을 동반하였습니다. 이런 날의 차트를 확인하고도 진입을 안 하신다면 주식을 접으시거나 주식 공부를 다시 하셔야 할 정도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물론 거래량이 터지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다고 100% 주가가 상승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황을 접어두고 차트로만 주식을 정의한다면 주식은 통계와 확률의 게임입니다. 통계적으로 확률이 높은 곳에 베팅을 해야지 성공하는 게임입니다. 다음은 2019년 10월 1일의 차트 모습입니다. 그림 왼쪽을 보시면 6.27 이후에 7월 1일 초대형 거래량이 터진 것이 보입니다. 6.27 사태의 끝을 보여준 7월 1일 거래량을 제외하고 보면 10월 1일이 가장 많은 거래량입니다. 전날 상한가가 나와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거래량을 보고 과감하게 진입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차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HLB에 유독 개미주주와 초보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은 주식 유튜버의 펌프질과 찌라시로 고점에서는 용기가 충만해지는데 저런 자리에서는 진입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전날 차트를 보고 10월 1일에 진입했다면 14일 만에 3배의 수익을 올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저런 자리가 보이면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고점까지 가는 길은 출양파가 지난주에 공개한 지표와 이평만으로도 충분히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주식은 통계와 확률의 게임입니다. 유의미한 통계를 바탕으로 확률이 높은 곳에 베팅을 해야 성공하는 게임입니다. 다음은 2018년 3월 23일의 차트입니다. 이날도 거래량이 의미 있게 터진 날입니다. 게다가 박스권 상단을 종가로 마감했습니다. 출양파가 지난주에 주식 강의를 하면서 이런 차트를 눈으로 확인하고도 진입을 망설인다면 주식을 접어야 한다고 농담을 했었습니다. 정말이지 오늘 이후로 이런 차트를 눈으로 확인했는데 진입을 망설이거나 진입을 안 하신다면 차라리 주식을 접는 게 나을 정도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주식의 통계를 믿는다면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HLB 차트를 보면 굉장히 단순한 패턴으로 상승 추세를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차트만 골라왔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지난 4년간 횡보 후 거래량이 의미 있게 터지고 크게 상승한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차트 3개를 보셨는데 거의 패턴이 비슷합니다. 이 방송을 상방 세력이 본다면 전략을 바꿀 수도 있겠으나 다행히 출양파 방송은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많이 봐야 10,000명 조금 넘는 수준일 것입니다. 앞으로 출향파가 이런 방송을 자주 해서 세력을 자극할지 모르기 때문에 심신미약자 여러분들은 가급적 구독과 시청을 자제해 주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매도 시점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 시점은 거래량으로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지만 매도 시점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출향파 구독자님 중에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자 단톡방에 입장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유튜브 방송으로 공개하기에는 너무 고점 신호로 잘 맞는 지표입니다. 끝으로 구독자 단톡방과 LB 단톡방 관련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구독자 단톡방에 오셔서 단톡방에 사람 모아놓고 돈 뜯어내려고 하느냐라며 악의적인 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독자 단톡방은 절대로 돈을 받고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은 히응히응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나중에 장사하려고 단톡방에서 수작질 하냐라며 글을 올리셨습니다. 얼마 후에 삭제를 했지만 단톡방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나마 이런 글이 지금은 많이 뜸해진 것이고 한동안은 매니저가 지우기 바쁠 정도로 많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타 유튜버에게 했던 팩트체크가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까 악플을 남기신 분께 비유적으로 답변을 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만약 히응히응님 가족 중 한 분이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 수학이나 영어를 쉽게 이해하는 핵심 비법을 알게 되었고 무료로 학생들에게 수학이나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학생들을 상대로 장사하려고 수작질 부리냐라고 말을 한다면 이 말을 들은 히응히응님 기분은 어떨까요? 이런 말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출향파의 미래는 저희도 모릅니다. 얼마 있다가 본업이나 매매에 안 좋은 영향이 있어서 방송을 그만둘 수도 있는 것이고 추천 종목의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좋아서 호응도 많다면 본업을 뒤로 하고 합법적인 투자자문업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능력이 있고 합법적이고 그로 인해 다수가 행복해진다면 못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문제 삼는 게 잘못이지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타인의 미래를 예단하고 그 예단의 잣대마저 전제가 잘못되었다면 심각한 오류라고 판단됩니다. 아무튼 같은 상황에서 나는 영원히 재능 기부할 거야 라고 뉘앙스를 풍기는 사람이 오히려 솔직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출향파 구독자가 이제 겨우 3,000명입니다. 만약 한다고 해도 한참 후에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글을 그만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화해의 메시지도 남겼고 팩트체크 영상도 다 지웠습니다. 좋게 봐주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유 없이 매도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HLB 그룹주를 보유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모두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출향파도 모두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